계속해서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기하고 위상이 다를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이 이 병렬운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때는 우리는 병렬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병렬운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흐른다?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 두 대가 병렬 운전하는 거예요. 이때에 A기 여자를 증대합니다. 여자가 커지면 우리는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자 자속이 커진다는 거죠. 자속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기전력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기전력이 커지는 거죠. 여자가 증대되면 곧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요. 여자는 코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늦은 전류예요. 늦은 전류가 뭘 얘기하죠? 늦은 전류. 늦은 전류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니까 얘는 역률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진 전류, 늦은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기에 여자가 증대됐잖아요. A기에 여자가 증대되면 A기에는 늦은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자가 증대됐을 때 A기는 역률이 어떻게 될까요? A기의 역률은 좋을 수가 없어요. A기의 역률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 B기는 어떻게 되죠? B기. B기의 역률이 좋아지겠죠? A기의 역률이 나쁘면 B기의 역률이 좋아진다. A, B 두 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에 B기의 역률을 좋게 하려면 A기의 여자를 증가해야 된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유효 전력이 아닌 크기가 다를 때는 무슨 전력을 분담한다? 무효 전력을 분담하는 거예요. 무효 전력을 분담한다. 자, 위상이 다를 때는 수수 전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수수 전력. 수수 전력은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로 전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생긴다? 수수 전력이라고 했어요. 수수, 줄 수, 받을 수. 주고받는 전력이라는 얘기죠. 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 전력이 되고 이러한 유효 전력을 분담하는 것은 위상이 다를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 관한 예제입니다. 자, 병렬운전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하고 있어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거죠?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그 다음 3상 같으면 RST 그 상회전이 같아야 돼요. 근데 회전수는 관계가 없죠. 3상의 경우에는 상이 같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상회전도 같아야 됩니다. 상회전은 RST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자, 요게 3000V, 1500kV, 동기 임피던스 3호민, 동일 전격의 두 대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운전 하던 중에 한쪽 발전기에 여자를 증가했어요. 여자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역률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여자의 변화, 무효 전력의 변화예요.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의 분담이죠. 왜? 여자를 변화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 변화 때문에 전압에 얼마? 300V의 전압의 차이가 생겼어요. 두 발전기 사이에 300V의 전압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때 흐르는 무효 횡류, 이거는 뭘 얘기하죠? 무효 순환 전류죠. 무효 순환 전류는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발전기 두 대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두 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순환회로 때문에.
그리고 전압의 차이는 얼마죠? 300V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50A 나오겠죠. 답 4번.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두 대 동기발전기 유도기 전력이 2000이고 위상차가 60입니다. 동기 리액턴스가 100옴이래요. 여기서는 유효순환 전류 이렇게 물어봤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죠? 동기화 전류라고 하죠. 동기화 전류가 유효순환 전류입니다. 무효순환 전류, 유효순환 전류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 동기화 전류가 흐를 때는 어느 때 흘러요? 위상의 차이가 생겼을 때. 위상의 차이가 생겼을 때 흐른다고 그랬죠. 그때 동기화 전류를 구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기억하십니까? 임피던스가 2배 되는 이유. 순환 회로에는 임피던스 2개가 직렬로 연결되죠. 그리고 사인의 2분의 델타가 되죠.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이게 위상차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의 차. 위상차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의 차가 되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그 다음 계산기 눌러주면 되겠죠. 2배의 100옴입니다. 그 다음 2배의 기전력이 2000V고요. 사인의 2분의 델타죠. 그러니까 60도가 아니라 얼마예요? 30도가 되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온다? 10A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동기화 전류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로 전달되는 전력인 수수 전력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수수 전력식도 기억하죠? 예제를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수수 전력의 식은 어느 걸까요? 딱 보이죠? 몇 번입니까? 이게 보여야 되죠? 자, 기억하시고요. 수수 전력에 대한 변화식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걸 실제 계산을 한번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실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위상차 60도네요. 자, 요렇게 전압이 주어지고 임피던스 이만큼입니다. 이때에 두 발전기 사이에 주고받는 전력, 이 주고받는 전력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전력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입니다.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로 전달되는 전력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수수전력을 계산하면 요 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2배제트의 2제곱에 사인의 델타죠. 자, 요걸 미분하게 되면 델타의 변화에 대해서 수수전력의 변화니까요. 즉 델타에 대한 값으로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 델타가 코사인 델타로 바뀌어요. 그렇게 될 때는 그거를 동기화력이라고 그래요. 동기화력은 코사인 델타에 비례하고요. 수수전력은 사인 델타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이대로 대입을 하게 되는데요. 2배에 임피던스가 5옴이라고 했고요. 기전력은 2000V라고 했죠. 제곱이 되겠죠. 사인에다가 델타입니다. 위상차 얼마죠? 60도입니다. 2분의 델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와트예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킬로와트냐 이렇게 물어봤죠. 킬로와트냐 몇 킬로와트냐를 물어봤죠. 따라서 이걸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0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와트가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 정도로 나옵니다. 이 숫자로 나와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숫자로 나와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당연한 이야기죠.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해버리고 루트 3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잘 정리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예제 한번 더 볼까요? 이 문제는 전력의 분담에 관한 이야기예요. 병렬 운전하고 있는 2대 삼성 동기발전기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크기가 다른 경우죠. 기억하십니까? 크기가 다른 경우. 무효순환 전류는 크기가 다른 경우. 그럼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여자의 변화. 여자가 바뀌면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자의 변화는 자속의 변화죠.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기전력 E는 어떻게 돼요? 기전력 E는
이렇게 되잖아요. 자속 파이의 변화가 되는 거죠. 파이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거에 대한 개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다 적어보면 어떻게 기억하면 됩니까? 4.44의 원선 개수의 주파수의 권수의 파이잖아요. 자속의 변화가 일어난다. 즉 여자의 변화는 자속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자속의 변화는 크기의 변화를 가져와서 크기의 변화가 생기면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논리적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정전압계통에 접속된 동기발전기는 그 여자를 약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를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는 여자를 강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뒤진 무효순환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를 약하게 하면 여자가 줄어든 거죠. 여자를 약하게 하면은 여자를 강하게 하는 거에 반대. 여자를 강하게 하면 뒤진 무효순환 전류가 흘렀으니까 반대로 여자를 약하게 하면 뒤진 무효순환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 이야기는 앞선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선 무효순환 전류. 이것은 여자를 약하게 했을 때. 앞선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역률의 증가. 역률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자를 증가시켰대요.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를 증가시켰는데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역률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뒤진 무효. 이거는 뒤진 무효예요. 요거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발전기, 여자를 증가시킨 그 발전기는 역률이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중에 위상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흘러요? 얘는 동기화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뭐가 생겨요? 수수 전력이 생기죠. 그리고 뭐가 생겨요? 동기 화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거는 위상 차이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기화 전류는 무효 전류인가요? 유효 전류인가요? 동기화 전류는 유효 순환 전류죠.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것은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것은 순환 전류라고 하는 것이 횡류니까 유효 횡류가 흐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난조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제동건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난조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동건선. 제동건선은 뭐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가? 난조 방지. 대부분의 문제가 요겁니다. 제동건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제동건선을 다른 거 하나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류기에서 다른 거 하나하고 착각하는 게 뭐가 있었죠? 보상건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상건선. 같은 건선이니까 착각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억 잘해야 돼요. 진동 방지, 제동이잖아요. 보상건선은 뭐 할 때 설치하는 거죠? 뭐 할 때 설치하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 방지죠.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보상건선과 제동건선을 착각해가지고 답을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이러한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쉽게 생각하면요. 정태극한 전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극한 전력이에요. 맥시멈이에요. 이거는 발전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게 발전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최대가 얼마가 될 것이냐? 얘가 최대가. 발전기 전력이 최대가 얼마가 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얘가 60도 부근이냐, 돌극기냐, 비돌극기냐, 그렇죠? 90도 부근이냐,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때에 이 극한 전력, 정상 상태 운전할 때 극한 전력을 증가시키려면
리액턴스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작게 해주는 거예요.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거예요.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단락비는 작아지면 안 돼요. 단락비는 큰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상 리액턴스를 작게 해주는 거죠. 정상 리액턴스, 얘는 정상 성분이에요. 정상 리액턴스 작게 해줘요. 반대로 역상이나 영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상이나 영상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상 리액턴스는 작아지고요. 리액턴스는 작은 게 좋아요. 반대로 역상이나 영상은 어떻게 해요?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도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또 안정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 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야 되거든요. 과도 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야 되니까 또 급격히 변하면 그 급격히 변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잡아줘야 되거든요. 급격히 변하는 거는 난조가 생기면 난조를 방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소궁성이 지나치게 예민하면 난조가 생기게 되니까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동건선을 설치한다든지 플라이 휠 효과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소궁성에 대한 부분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소궁성은 나빠지면 안 되죠. 소궁성도 좋아져야 돼요. 신속해야 되니까 난조 상태, 과도 상태 이것을 신속하게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런 어떤 그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궁도도 큰 게 좋고 플라이 휠 효과가 선정돼서 난조가 방지되는 게 좋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영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얘는 크고 정상 임피던스, 정상 리액턴스는 작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그렇죠. 안정도가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에 대한 향상 대책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추가되는 거 하나 더 있죠. 동기 이탈이 생기면 안 되니까 동기 이탈 방지용 계전기를 설치한다. 자,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방법이 아닌 것은 향상 대책이 되겠죠? 어느 걸까요? 딱 보면 보여야 돼요. 플라이 휠 효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플라이 휠 효과를 갖다가 크게 해줘야 되죠. 작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관성 모먼트를 선정해 줘야 되는 거죠. 플라이 휠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난조 방지. 난조가 없어지면 동기 이탈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기 발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동기 전동기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무슨 속도로 회전하죠? 동기 속도로 회전합니다.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속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이런 속도로 정속도로 운전합니다. 항상 무슨 속도예요? 정속도 운전. 그리고 얘는 이런 곡선이 있어요. 이런 곡선이 있는데 요걸 갖다 우리는 일명 V곡선 하거든요. 전기자 전류하고요. 여자 전류의 관계 곡선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V곡선,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그래요. 위상특성 곡선. 자, 이 여자를 변화시키면 어느 부분에서 역률이 변화가 생겨요. 즉 어느 부분에서 역률이 감소하다가 역률이 향상되다가 하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자, 여기는 어느 부분이냐? 여기는 지상이에요. 여기는 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역률이 어떻게 돼 있죠? 뒤진 역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률이 어떻게 되죠? 앞서지는 역률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변화죠. 즉 다시 말해서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역률이 변해요. 그러면서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요것도 변하죠. 전기자 전류도 변하는 거예요.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최소 전기자 전류가 되는 지점이 역률이 1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변화시키면 이게 특성 곡선이거든요. 여자를 변화시키면 어느 지점에서는 역률 1로 운전할 수도 있고요. 어느 지점에서는 앞선 역률로 운전할 수도 있고요. 어느 지점에서는 뒤진 역률로도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동기전동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기억해야 되는 게 역률 1로 운전할 수도 있고 항상 정속도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전류도 흘릴 수 있고 뒤진 전류도 흘릴 수 있어요.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앞선 전류, 뒤진 전류. 요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게 동기조상기예요.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는 앞선 역률도 보낼 수 있고 뒤진 역률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동기조상기. 그래서 요걸로 우리는 전력공학에서 조상설비라고 하는 걸 배우죠. 동기조상기, 조상설비, 요게 대한 원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어서 많이 봤잖아요. 동기조상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동기조상기는 역률 개선도 할 수 있고요. 또 역률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역률 1로 운전할 수 있는 건 동기전동기에 대한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전부하시의 효율이 좋아요. 전부하시의 효율이 좋고요. 무부하가 되면 효율이 나빠져요. 이거는 이제 그 유효전류의 변화죠. 부하가 증가되면 유효전류가 증가되어서 역률이 향상되는 거예요. 전전류에 대한 유효전류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동을. 기동 토크가 적어요. 이것은 기동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스스로 기동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동기 속도로만 회전하니까 속도 조정도 할 수가 없어요. 속도 조정도 할 수가 없어요. 동기가 이탈되게 되면 동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조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동기 이탈이 조금씩 생기면 난조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더 동기 이탈이 커져버리면 동기 탈조로 되어버리겠죠. 동기 이탈로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난조가 커지면 동기 이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이탈이 일어나기 위한 조짐, 난조가 생길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자를 해야 되니까 여자 전원, 자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직류 전원이죠. 교류 전원 안 되죠. 그러니까 여자비가 필요하다. 여자기가 필요하다. 여자 전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동기전동기에 관한 말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어느 걸까요? 답이 보이나요?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죠. 없다가 아니죠. 역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조상기로 쓴다고 그랬죠. 조상설비라고 그랬습니다. 전력공학에서 배운 조상설비 그대로 들어가죠. 자, 동기전동기는 저속도 대용량 전동기로 써요. 저속도 대용량 전동기로 써서 대부분 용도가 이런 분쇄기, 압연기, 송풍기, 쇠목기 이런 것들로 쓰인다. 자,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닌 것은요,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크레인은 아니고요.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다. 저속도 대용량 전동기입니다. 저속도 대용량 전동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전기자 반작용. 똑같아요. 단 이제 발전기하고 반대로 된다고 그랬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면 어떻게 되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면 횡축 반작용이에요, 직축 반작용이에요. 횡축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교차 자화 작용이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면 교차 자화 작용이 일어나요. 교차 자화 작용. 이거는 발전기하고 동일하게 작용해요. 이걸 횡축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직축 반작용은 발전기하고 반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나요? 이쪽은 발전기고요. 이쪽은 전동기죠.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죠? 지상. 이쪽은 뭐예요? 진상. 이쪽은 뭐가 되죠? 지상. 이쪽이 뭐예요? 진상. 따라서 요 영역이 무슨 영역이에요? 진상 영역. 요 영역이 무슨 영역이죠? 지상 영역이죠. 이렇게 됐을 때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됐어요? 지상 영역 요거는 무슨 작용이 일어났어요? 감자작용이 일어났죠. 여기도 감자작용이 일어났죠. 진상 영역 반대로 나타나죠. 여기서는 증자가 일어났죠. 자,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동기는 여기잖아요. 전동기는 뒤진 전류가 증자작용이에요. 앞선 전류가 무슨 작용하죠? 감자작용이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감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감자. 요쪽이 감자죠. 요렇게 된 게. 요쪽이 증자죠.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나요?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하면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 직축 반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발전기 때하고 전동기 때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구나.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위상에 관계없이 감자작용을 할 때는 어느 때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감자. 감자하면은 앞선 전류죠.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죠. 진. 지하면 뒤진다는 거죠. 지하면 얘는 뒤진다. 진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앞선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상특성 곡선은 무엇과 무엇에 관계되는 곡선인가? 이렇게 묻죠. 자, 여기서 전기자 전류를 I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관계 곡선이에요.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관계 곡선. 그리고 역률이 변화가 되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역률이 일정한 게 아니라 역률이 변화가 되잖아요. 얘는 앞선 역률도 가능하고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일정하죠? P가 일정한 거죠. 이것을 위상특성 곡선, 일명 무슨 곡선이라고 그러죠? V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V곡선. 모양이 V자만큼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런 V곡선에서 역률이 1일 때는 어느 때일까요? 역률이 1일 때. 역률이 1일 때는 어느 때일까요? 전기자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를 때가 역률이 1일 때죠.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가 되는 거죠. 그게 역률이 1일 때다. 뭐 그런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자를 변화시키면 무엇이 바뀔까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증가시켰네요. 어느 때? 1일 때. 역률이 1일 때 여자를 증가시키면 여기가 역률이 1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앞선 역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자 전류가 증가되는 거죠. 역률이 앞서지고 전기자 전류가 증가된다. 역률이 앞서지고 전기자 전류가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리가 되겠죠? 이건 감소된다가 아니죠? 증가된답니다. 전류 증가, 역률 어떻게 돼요? 앞선 역률, 진역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입력을 물어봤죠? 원동기의 입력. 자, 발전기 운전용 원동기 입력 킬로와트예요. 킬로와트, 와트에 대한 개념이죠. 이거는 출력이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것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50에 뭐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킬로와트가 된다는 이야기죠. 얘가 출력이잖아요. 출력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입력 구하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동기 발전기를 운전하는 원동기다. 요게 발전기 출력입니다. 얘가 발전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 출력이 지금 얼마예요? 450에 0.85예요. 역률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이 발전기를 돌려주는 원동기가 있겠죠. 얘가 원동기예요. 원동기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터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즉 발전기의 입력이 원동기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동기 출력, 이 원동기 출력이 곧 뭐가 된다? 발전기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원동기의 입력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원동기 입력이에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 요거 원동기 입력, 요걸 구하는 거죠. 발전기 효율이 얼마일까요? 발전기 효율이 0.9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 원동기 효율이 얼마일까요? 0.85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가 출력이니까 출력을 효율로 나눠주죠. 그래야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출력을 또 효율로 나눠주죠. 그렇죠. 그래야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에 대한 P값은 출력 450을 0.85로 곱한 거, 이게 킬로와트가 되죠. 뭘로 나눠요? 0.9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이걸 다시 또 얼마로 나눠요? 0.85로 나눠요. 그러면 효율로 또 나눠준 거죠. 그럼 입력이 되겠죠. 즉 출력을 효율로 나눠줘야 입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 나오는가? 500이 나와요. 0.85, 0.85 나눠서 없어지고 0.9분의 450은 500이 나오는 거죠. 500kW만큼의 입력이 필요하다. 입력에 대한 개념이죠. 입력. 입력은 출력을 어떻게 줘야 된다? 출력을 효율로 나눠준다. 이거죠. 입력은 출력을 효율로 나눠준다. 이 정도는 알겠죠?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면 이런 문제들은 않게 여러분들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손실이 주어졌고 효율을 구하래요. 자, 효율을 계산할 때는 무엇을 고려하라 그랬어요? 역류를 고려하라 그랬어요. 자, 얘는 볼트 암페어잖아요. 얘는 킬로고요. 얘는 메가죠. 그러니까 얘는 메가니까 10에 3승을 해서 킬로로 바꿔주고 역류를 곱해야 얘가 뭐가 된 거예요? 킬로와트가 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 값을 킬로로 나타낸 거죠. 단위를 맞춰준 거예요. 단위를 맞춰줘야지만이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다?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발전기 효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계산하죠. 효율 2타는 출력이 얼마죠? 60에 같은 킬로 단위니까요. 10의 3승에 0.8 요거죠. 손실이 얼마입니까? 1600이죠. 킬로죠. 그리고 출력 60에 10의 3승에 0.8 이렇게. 그래서 출력에다가 손실 더하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퍼센트로 나타나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얘는 96.77% 정도 나오는 거죠. 96.77, 97% 정도 되나요? 97%. 근사치 찾아야 되겠죠? 정리가 되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내용. 이게 출력이다라는 내용. 단위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내용. 킬로와트고 단위가 다르면 계산할 수가 없죠. 또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를 뭘로 나타나죠? 1600을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역률이 얼마요? 이렇게 해서 얘를 kVA로 나타내는 거예요. 1600을 0.8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어쨌든 단위만 맞춰주면 되니까요. 0.8로 나눠주면 얘는 2000이 나옵니다. 2000. 단위가 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kVA로 나타나면 출력이죠. 요게 2000이죠. 이래도 곱하기 100을 하면 결과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뭘로 단위를 맞춰준 거다? kVA. 단위를 킬로와트로 맞춰줘도 되고 kVA로 맞춰도 돼요.
단위를 갖게 해주면 이런 효율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핵심 관연도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유기기전력 구하래요. 자속밀도 주어지고 도체 길이 주어지고 속도가 주어졌어요. 이거는 자기항 문제에 가깝죠? 자기항 문제. 따라서 기전력 2는 어떻게 계산하죠? BL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속밀도 얼마? 도체 길이 얼마? 속도가 얼마? 자, 이렇게 하면 1.8V 나와요. 다음 문제 볼까요? 여기서는 델타 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발전기는 무슨 결선하죠? Y 결선하는데 델타 결선을 해요. 델타 결선을 하면 요거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단자전압이 곧 기전력이 되어지는 거죠. 단자전압이 곧 기전력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것이 되네요. 만약에 얘가 Y결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Y결선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루트 300 곱해줘야 되겠죠?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죠? 루트 300 곱해줘야 되죠? 4.44 빠졌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반드시 4.44 들어가야 되겠죠? 요 경우는 델타 결선. 요 경우는 어떻게 되죠? Y결선.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문제는요. 일상의 기전력이 얼마일 때 자속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1극의 자속이죠. 자, 지금 단자전압이 주어졌잖아요. 단자전압. 그러면 이 단자전압이면 기전력은 얼마죠? 이 단자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이해하죠? 단자전압을 얼마로 나눠줘요? 왜 루트 3으로 나눠주죠? 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Y결선. 동기발전기는 델타 결선하지 않아요. Y결선 하는 거예요. 그래서 Y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죠? 4.44예요. 권선 개수 들어가야 되겠죠. 권선 개수가 0.9라고 했네요. KWF 주파수 얼마입니까? 여기 주파수 나오죠. 이거 가지고 주파수 계산할 수 있을까요? 동기속도니까 주파수 F는 얼마예요? 120분의 NSP죠. 120분의 자, 동기속도가 360이라고 그랬죠? 극수가 20극이에요. 계산하면 주파수가 60Hz. 따라서 여기 60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4.44 kWFW. W는 권수예요. 권수는 요게 있네요. 슬롯수가 180이고 2층권으로 각 코일의 권수가 4개예요. 됐나요? 그래서 슬롯수가 180이니까 180에 2층권인데 어쨌든 4개예요. 그런데 얘가 뭐예요? 3상이잖아요. 그럼 3상이니까 뭘로 나눠줘야 되죠?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상당의 기전력이니까요. 이게 1상당의 기전력이잖아요. 4.44 kWFW 파이가 한 상의 기전력이니까 이건 1상으로 봐서 이유 한 상의 기전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파이. 자속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속 구할 수가 있네요.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냥 예, 자속 파이는 얼마일까요? 이항하면 되겠네요. 자, 요 6600에 루트 3 이렇게 된 것을 4.44에 곱하기 0.9에 곱하기 60에 곱하기 3에 180에 4 이렇게 된 거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면 0.0662 정도 나옵니다. 3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기서 기본이 있어요. 기본. 요런 건 기본이에요.
이런 건 잘 기억해야 돼요. 동기속도, 주파수, 극수 이런 것들의 관계 이건 기본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고요.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서 일상의 기전력은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2층권인데 슬롯에 4개가 들어갔다. 그럼 도체수, 건수를 곱하면 180 슬롯수에다가 그 슬롯 안에 있는 도체수 곱해주면 전체 도체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당이니까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3으로 나눠서 일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죠. 정리되나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삼성 동기발전기입니다. 주파수가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200rpm이래요. 60Hz일 때. 50Hz로 가면 이렇게 회전한대요. 이 발전기의 극수는 몇 극짜리일까요? 이렇게 묻죠. 이와 같이 계산하면 돼요. 자, 굳이 50Hz에 요거 계산 안 해도 되죠? 네, 그거 계산 안 해도 돼요.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죠? 36극 나오네요. 동기속도에 대한 기본식.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여기서 p 값 구하는 거예요. p는 ns분의 120f. 동기속도는 200rpm. 주파수는 60Hz. 사이클 퍼 세크예요. 이게 헤르츠란 얘기죠. 사이클 퍼 세크는 헤르츠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거 볼까요?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와 계자의 권선이 모두 고정되어 있고 걔네들 다 안 돈다는 얘기죠. 유도자가 회전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도자형 발전기라고 그러죠. 유도자형 발전기. 무슨 발전기죠? 고주파. 주파수를 높게 만드는 발전기죠. 고주파 발전기가 유도자형 발전기.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원통형 회전자죠. 발전기 출력은 3배의 x분의 v2의 사인의 델타죠. 델타 각이 몇 도일 때 원통형이 최대가 되는가? 90도일 때 최대가 되죠. 자, 그리고 돌극형 60도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돌극형은 60도. 돌극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철극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60도가 되고 원통형, 비철극형, 비돌극형 하면 90도에서 최대 출력이 발생한다. 보통 회전 계자형으로 사용하는 직류기는 무엇인가? 회전 계자형과 회전 전기자형이 있는데 얘는 계자 회전이죠. 계자 회전. 계자 회전이 유리한 것은 Y결선이고 고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자 회전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인가? 동기발전기라는 거죠. 동기발전기는 회전자가 전기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걔가 계자가 회전해야 되는 이유 이런 이야기예요. 전기자가 고압이고 전기자가 Y결선으로 복잡하니까 걔가 회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고라고 하면 전기자 권선법이 되겠죠. 그런데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요게 하나 더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분포권이 됩니다. 또 누설 리액턴스가 아니라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인덕턴스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단절권이 되겠죠. 어쨌든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은 분포권하고 단절권입니다. 집중권과 전절권은 답이 되어질 수가 없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고조파를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자, 여기서 고조파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고조파. 요거는 주파수가 정수배가 되는 겁니다. 기본파의 정수배. 3배면 3배,
5배면 5배 정수배가 되는 거죠. 고주파라고 하는 것은 높은 주파수죠. 고조파하고 고주파는 달라요. 이 정수배 되어지는 이런 고조파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맞지 않는 것은. 자, 스큐 슬롯 기억합니까? 사구. 요거는 사구라 그랬죠. 맥동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맥동. 기억하겠죠? 직류기에서 맥동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교류기에서는 슬롯 하모닉스 제거예요. 슬롯 고조파. 여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조파. 비정연파를 후레이급수 전개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자 전류도 비정연파잖아요. 비정연파를 후리에급수 전개하면 고조파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제일 큰 고조파는 몇 고조파? 제3고조파. 제3고조파가 가장 크고 5고조파, 7고조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자, 적합하지 않는 거 찾아보면 전기자 권선을 전절권으로 한다 그랬어요. 전절권은 안 되죠? 파형을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단절권으로 감아줘야 되는 거죠. 파형을 좋게 하려면, 고조파를 제거하려면 단절권으로 감아야 되고 분포권으로 감아야 되죠.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자 반작용 작아야 되겠죠. 전기자 결선은 Y결선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고조파를 방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딱 보면 단절권이냐 분포권이냐 아니냐 그걸 찾는 거죠. 따라서 그것부터 보세요. 단절권 맞죠? 스큐 슬롯 뭐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성형결선 뭐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전기자 반작용을 크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자 반작용은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볼까요? 기전력을 좋게 하고 파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권선은 무엇일까요? 딱 보면 답이 보여야 되겠죠. 분포권하고 단절권이 그렇다. 정리되나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무엇을 계산하라 그러고 있죠? 단절권 계수를 계산하라 그러죠. 베타 값이 주어졌어요. 단절권 계수를 구하면 사인의 2분의 베타 파이잖아요. 근데 베타 값이 주어졌어요. 베타가 얼마죠? 15분의 13이에요. 여기에 파이가 얼마입니까? 180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수점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로 들어가면 돼요? 파이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분자 분모에 15를 곱하면 사인의 30분의 13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단절권 계수 구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분포권 계수를 계산하라 그러죠. 분포권 계수를 계산하려면 매극 매상의 슬롯 수가 필요하죠. 슬롯 수가 24개, 극수가 상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매극 매상의 슬롯 수가 얼마냐? 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분포권 계수를 계산하면요. 얘는 어떻게 되죠? Q 사인 2m Q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사인 2m분의 파이. 자, 요놈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할 때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뭘 넣어야 돼요? 각도잖아요. 180도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180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0.9659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매극 매상의 슬롯수를 구해서 계산해야 된다. 여기 Q 사인 2m Q분의 파이, 사인 2m분의 파이. 즉, 요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렵습니까? 아닌 거죠. 요게 왜 나왔는지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쉽게 기억할 것 같아요. 0.966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정연파로 하기 위해서 채용되는 방법이 아닌 거 찾으라죠. 딱 보면 단절권, 분포권 요거 얘기가 되네요. 자, 공극의 길이 작게 한다. 매극 매상의 슬롯수를 크게 한다.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한다 이 이야기가 분포권으로 감아준다 이 얘기예요.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작게 하면 즉 1로 하면 집중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게 한다는 이야기는 얘는 뭘 한다는 이야기죠? 분포권으로 감는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절권 분포권 한다. 다음에 사슬롯 이게 스큐 슬롯이라고 하는 거죠.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 요거는 아닌 거예요. 공극의 길이를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파형의 개선책이 아닌 것은 하고 있죠. 정연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정연파. 교류기니까 정연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단절권 해준다? 집중권 해준다? 분포권 해주는 거죠. 자극 모양도 필요하고 공극 조정도 필요한데 집중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분포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파형이 개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